일리아스가 10년간에 걸친 그리스군의 트로이 공격 중 마지막 해에 일어난 사건들, 즉 트로이 전쟁의 51일간을 노래하고 있다면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 이후 1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10년간에 걸친 귀향 모험담이죠.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오디세이아는 모험담의 원형이며 서양 문화와 예술에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지금도 여러 영역에서 새롭게 창조되면서 끊임없는 상상력과 창조성의 원천이 되고 있죠.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오랜 세월 귀환하지 못하고 생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가를 괴롭히는 구원자들에 대항하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귀향,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복수로 이루어진 오디세이아는 긴 이야기지만 구구절절 재미있습니다. 낭독은 12회차로 완독이 예상됩니다. 인간 본성의 한계에 대항하는 영웅의 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과 지혜를 주는 고전, 고대 그리스인이 남긴 최고의 서사시이자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오디세우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아테네 여신이 텔레마코스에게 출발할 것을 권하다. 그 용사의 이야기를 해다오. 뮤즈 여신이여. 트로이의 거룩한 도성을 함락시킨 뒤 참으로 숱한 나라들을 방황해온 지모가 뛰어난 사나이의 이야기를. 그는 숱한 종족이 살고 있는 나라들을 보고 풍속을 배워 임기응변으로 행동하고 해상에서 무수한 고뇌를 가슴 깊이 되씹으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부하들을 무사히 귀국시키려고 애썼으나 고생한 보람도 없이 부하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었다. 부하들은 어리석은 녀석들이라 하늘을 거니는 태양의 신의 소유물인 소와 양떼들을 잡아먹었으므로 태양의 신이 그들로부터 귀국의 날을 빼앗았고 그들의 어리석은 짓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몸을 멸망시켰던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어느 대목부터라도 좋으니 제우스의 따님이신 뮤즈 여신이여 우리한테도 이야기해다오. 준엄한 죽음의 운명을 벗어난 다른 용사들은 전쟁에서도 험한 바닷길에서도 운수 좋게 벗어나서 이미 모두 다 고향에 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만은 고국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여신들 사이에서도 거룩하고 젊은 ним프 칼립소가 그와 결혼하기를 갈망하여 그를 텅 빈 굴 속에 붙잡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여러 신들이 정해놓은 이타카 섬으로 돌아갈 그의 귀국날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직 온갖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지 다시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다. 즉 다른 신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으나 포세이돈만은 아직도 노여움을 풀지 못해 신이나 다름없는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었다. 이즈음 포세이돈은 먼 곳에 살고 있는 아이티옵스족들에게로 떠나고 없었다. 이 아이티옵스들은 인간 세계의 맨 끝에 살고 있었는데 포세이돈은 한쪽은 해가 저무는 서쪽 끝에 또 다른 한쪽은 해가 솟는 동쪽 끝에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그 나라로 황소와 새끼 양의 제물이 바쳐지는 제사에 참여하려고 갔던 것이다. 포세이돈이 잔치자리에 앉아서 즐거워하는 동안 다른 신들은 올림푸스에 있는 제우스 대신에 궁전에 모여 있었는데 인간들과 신들의 어버이 신인 제우스가 맨 먼저 말을 꺼냈다. 아가멤논의 아들이 죽여버렸던 용맹했던 아이기스토스를 떠올리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훈계하는 말이었다. 허참, 무슨 까닭으로 인간들은 우리 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단 말인가. 재앙이란 재앙은 모두 우리들한테서 일어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인간 자신들의 분수를 벗어난 행동 때문에 타고난 운명보다도 더한 쓰라린 꼴을 당하게 마련이거든. 이번 일만 하더라도 그렇다. 아이기스토스는 아가멤논의 아내와 밀통하고는 아가멤논이 트로이에서 귀국하자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이내 자신의 파멸을 부르는 것인 줄 알면서도 말이다. 우리는 미리 아르고스를 죽인 시인 헤르메스를 사절로 보내어 아가멤논을 살해하면 안 된다. 또 그 아내를 탐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었다.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면 머지않아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에 의해 복수를 받을 것은 뻔한 일이니까.
지금은 나이도 어리고 타국에 가 있지만 얼마 후에는 어른이 되어 제 나라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헤르메스를 시켜 말했는데도 아이기스토스의 얼빠진 마음을 설득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모든 죄가와 벌을 한꺼번에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자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말하기를 우리들의 어버이 제우스 신이시여 당신께서는 거룩한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고 모든 통치자 가운데서도 가장 높으신 어른. 정말이지 그자가 파멸의 보답으로 죽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같은 행동을 하는 자는 누구나 그 같은 죽임을 당해 마땅하지요.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저는 오디세우스의 처지를 생각하면 가엾어서 못 견디겠어요. 모든 인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방이 바닷물로 둘러싸인 대양의 한복판이나 다름없는 섬에서 고생하고 있다니. 참으로 불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섬에는 여신이 살고 있지요. 모든 바다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대지와 천공을 떼어놓는 기다란 큰 기둥을 저 혼자서 지탱하고 있는 저주스러운 마음을 가진 아틀라스의 딸 말이에요. 그 아틀라스의 딸 림프가 그 불행한 사람이 마냥 비탄에만 잠겨 있는데도 붙잡아 놓고 있답니다. 그리고는 상냥한 척 어르고 달래는 말로 그 사람이 이타카 생각을 잊어버리도록 온갖 요사를 부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한 번이라도 제 고향 땅에서 연기가 오르는 모습이 보고 싶은 나머지 차라리 죽어버리기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 신께서는 전혀 유념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렇다면 올림포스에 계신 당신께서는 오디세우스가 아르고스 군사의 선단 곁에 있었을 때 저 광대한 트로이 마을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제물을 바치고 문안드리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어버이 신이시여, 무슨 까닭에 그토록 그에 대해 중호를 품게 되셨나요? 이에 대답하여 구름을 불러 모으는 제우스가 말하기를 나의 딸이여, 그 무슨 말이 그대 입술에서 흘러나온단 말인가? 내가 어찌 신이나 다름없는 오디세우스를 잊어버리랴. 그 사람은 지혜나 분별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며 불사인 광대한 천상을 다스리는 여러 신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재물을 바쳤었다. 하지만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 신이 그토록 끝까지 완고하게 몹시 붕괴하고 있다. 저 모든 키클로페스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장사인 신이나 다름없는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황량한 대양을 다스리는 포르키스의 딸인 림프 토사가 널찍한 텅 빈 동굴 속에서 포세이돈과 살면서 그 아들을 낳았다. 아들의 눈이 먼 일 때문에 지진의 신인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를 죽일 수까지는 없었지만 고향 땅에 못 가도록 먼 곳을 헤매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떻든 간에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어떻게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계책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포세이돈도 노여움을 그만 거두게 되리라. 모든 불사의 신들에게 반대하면서까지 신들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혼자서 항쟁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니 말이야. 이렇게 말하자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대답하기를 우리들의 아버지 신이시며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신 모든 지배자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어른 제우스 신이시여. 만약 마음어진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지금 신들의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안네의 신이며 아르고스를 죽인 신인 헤르메스를 오기기의 섬으로 가게 하도록 명령해 주세요. 당장의 긴 머리 들이운 아름답고 젊은 림프에게 여러분의 틀림없는 의향을 전해드리도록 말이에요. 참을성 있는 마음을 가진 오디세우스가 귀국할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신들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곧 이타카 섬으로 찾아가서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격려하여 가슴속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긴 머리의 아카이아 사람들을 회의에 소집하고 그의 어머니 페넬로페를 괴롭히는 모든 구원자들에게 향연 금지를 선언하는 그런 용기를 말이에요. 그들은 매일 그의 양이며 살찐 소들을 몇 마리고 수없이 잡아 없애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를 아버지의 귀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스파르타와 모래 언덕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필로스로 보내도록 해주세요. 어쩌면 아버지의 소식을 몰라 안타까워하는 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나자 아테네 여신은 발목에 거룩한 황금으로 만든 샌들을 비끄러매었다. 그 샌들은 출렁이는 해로든
끝없는 육로든 가릴 것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여신을 날라다 줄 것이다. 또 예리한 청동촉을 단 무겁고 튼튼한 거대한 창을 손에 들었다. 그 창은 이 위대한 신의 딸이 자기를 격분시킨 무사들의 진열을 평정해오곤 했던 무구인 것이다. 이렇게 차리고 나서 아테네 여신은 올림푸스의 높은 봉우리를 떠나 이타카 섬으로 날아와서 오디세우스의 성곽 대문 앞에 섰다. 손에는 청동창을 들고 오디세우스와 절친한 사이인 타포스 섬의 군주 멘테스의 모습을 하고서 그때 성곽 안에서는 페넬로페를 아내로 삼겠다는 여러 구원자들이 저마다 뽐내며 그들이 멋대로 죽여 없앤 소들의 가죽을 깔고 앉아 문 앞에서 서양 장기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 앞으로 겁에 질린 몸종들과 하인들이 혼주기에 포도주와 물을 타서 섞기도 하고 구멍이 무수히 뚫린 해면으로 책상을 닦아내기도 했으며 한편에서는 많은 고기를 썰어놓는 이도 있었다. 여신의 모습을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은 신과 같은 모습을 한 텔레마코스였다. 그는 구원자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이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와 존엄한 지위를 되찾고 자기의 재산을 지배하게 되면 이 구원자들을 집안에서 몰아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이런 것을 생각하며 구원자들과 어울리고 있던 참에 아테네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곧바로 친근한 손님을 너무 오랫동안 대문간에 서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문간을 향해 나갔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저희들은 누구나 기꺼이 맞이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음식을 드시면서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앞장서서 안내를 하자 여신 팔라스 아테네는 그 뒤를 따라갔다. 마침내 두 사람이 우뚝 솟은 성곽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창을 받아 높은 기둥 옆에 있는 잘 닦은 나무 창대 속에 세워놓았다. 거기에는 그 밖에도 굳세고 용감한 오디세우스의 창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신을 훌륭한 조각이 새겨져 있는 의자 쪽으로 안내하여 깔개를 깔아 놓았고 또 발밑에는 발판을 놓아 편히 앉을 수 있게 했다. 손님이 소란한 소리에 시달리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놈팡이들 틈에서 식사도 즐겁게 들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였다. 그리고 또 집을 떠난 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의 소식을 방문객으로부터 알아보리라 생각해서 다른 구원자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상감 장식이 된 의자를 갖다 놓고서 자기도 앉았다. 그러는 동안에 시녀가 손 씻을 물을 예쁜 황금 물병에 담아 가지고 와서는 그들이 손을 씻도록 커다란 은대야에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잘 닦은 탁자를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에 상냥스러운 우두머리 하녀가 빵을 가져다가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가득히 곁들여 놓았다. 그녀가 장만해 두었던 모든 것을 손님 젖대를 위해 아낌없이 그런가 하면 요리사가 가지각색의 고기를 담은 쟁반들을 수없이 늘어놓고 두 사람 곁에 황금 술잔을 가져다 놓자 몸종들이 몇 번이고 오가면서 두 사람을 위해 잔이 넘치게 술을 따랐다. 그때 뽐내며 거들먹거리던 구원자들이 들어와서는 모두 차례차례로 크고 작은 의자에 걸터 앉았다. 몸종들은 그들에게도 손 씻을 물을 돌리고 시녀들은 곁에 있는 바구니 속에다 빵을 쌓아 올렸으며 또 그러는 동안 하인들은 혼주병에 술을 가득가득 채우고 다녔다. 그러자 구원자들은 앞에 차려놓은 음식에 부지런히 손을 가져갔다. 그들은 이렇게 실컷 마시고 먹는데 만족하자 이번에는 다른 재미, 즉 노래와 춤에 마음을 돌렸다. 말하자면 이런 것은 향연의 을에 따르는 행사였던 것이다. 하인은 훌륭한 하프를 음유시인 페미오스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가 하프를 안고 줄을 튕기며 아름다운 노래를 읊기 시작하자 이때 텔레마코스가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를 향해 말을 건넸다.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매우 가까이 머리를 갖다 대고 손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괘씸하다고 노하실지 모르지만 무례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이렇게 하프 소리와 노래에 취해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두 무책임합니다. 남의 재물을 값도 치르지 않은 채 파먹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 소유주의 백골이 어느 먼 육지에서 빗물에 썩어가는지 아니면 바닷물 속에 잠겨 물결에 굴러다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재물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만일에 이 이타카로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칠 것입니다. 금은보화나 옷을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애꿎은 죽음을 당했고 이제 저희들에겐 아무런 위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그 누가 곧 아버지가 돌아오신다고 말해준다 하더라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귀국하리라는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젠 부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시며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또 양치는 누구신지요? 대관절 어떤 배를 타고 오셨으며 또 어찌하여 뱃사람들이 이타카로 모셔왔습니까? 도대체 그 뱃사람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입니까? 이런 말을 묻는 건 결코 걸어서 이 마을까지 오셨다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도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꼭 납득이 가도록 말입니다. 즉 이타카에 처음 방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옛부터 저의 부친과 절친한 분이신지 그 점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집을 방문하신 여러 나라 분들이 퍽 많았었고 부친도 또한 여러 나라 분들과 사귀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하여 빛나는 눈의 아테네 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물으신 점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해 드리지요. 난 지혜가 뛰어난 앙키알로스의 아들인 멘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항해를 즐겨하는 타푸스 섬의 지배자인데 이렇게 배를 타고 부하들과 함께 포도주빛 바다를 건너 이타카를 향해 왔어요. 청동을 구하러 테메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무역을 위해 번쩍번쩍 빛나는 쇠를 가지고 왔답니다. 내가 타고 온 배는 이타카에서 먼 숲이 우거진 레이온산 기슭에 있는 레이트론 포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서로 친숙한 사이였습니다. 라이르 테르 영감님에게 물어보면 곧 알 수 있겠지만 그분은 이제 도시로는 나오지 않으며 먼 시골 땅에서 나이 많은 시녀를 데리고 그 여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에 시중을 들게 하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소문에 의하면 당신 아버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다는데 보아하니 그분은 아직도 신들이 회방을 놓아 귀로에서 헤매고 있는 모양이요. 나는 저 존엄한 오디세우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지상 어디엔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소. 망망한 대양의 어디엔가 바다에 둘러싸인 섬에 억류되어 있을 것이요. 아마도 저기를 품은 야만인들이 그를 붙잡아 놓고 억지로 잡아두고 있는 것일 거요. 물론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점술에 숙달한 것도 아니지만 그대 아버님은 머지않아 고향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설령 쇠사슬이 그를 얽어매고 있다 하더라도 계책에 능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귀국할 방법을 궁리해낼 것이 틀림없소. 그래서 마리오만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말해줘. 정말로 그대가 오디세우스의 아드님이신지. 이렇게 훌륭하게 어른이 다 되었다니. 참으로 용모며 그 광채나는 눈매가 그분을 너무나도 닮았군요. 트로이를 향해 아버님께서 출정하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난 늘 그와 더불어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땐 다른 아르고스군 대장들도 가장 꽃다운 용사들이 출정을 했었어요. 하여튼 그 뒤로는 나는 오디세우스를 본 적이 없으며 그 사람도 날 본 적이 없단 말이오. 그 말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그러시다면 손님,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의 모친께서는 제가 오디세우스의 아들이라고 언제나 말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로선 알지 못합니다. 누군들 제 자신 스스로의 출신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기 재산을 누리면서 늙음아까지 살 수 있는 운수 좋은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신께서 물으셨기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아버님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분이십니다. 그 말에 대해 빛나는 눈의 아테네 여신이 말하기를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페넬로페의 스라에 있으니 신들은 결코 당신의 가문을 후세에 대해 불명예스럽게 하시지는 않을 거요. 그런데 말이오, 이 점 또한 분명히 이야기해줘. 이 연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대관절 그대와 무슨 상관이라도 있는 것인지, 또 손님 접대로서 하는 잔치인지, 아니면 결혼 필요연인지.
각자가 부담하는 잔치는 아닌 것 같으니 말이오. 그리고 저들은 아나무인의 태도로 온 저택 안이 떠들썩하도록 부어라 마셔라 떠들어대고 있는 것 같군요. 누구건 분별 있는 인간이라면 여기 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꼴을 보고서 분개하지 않을 리 아무도 없을 것이오. 그 말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그런 말씀을 저한테 물으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 아버님이 이곳에 살고 계시던 동안에는 저의 집안 형편도 부유했고 지체도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들이 나쁜 뜻을 품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분만이 유별나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도록 계책을 꾸민 게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아버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저로서는 이토록 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님이 트로이 전투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쓰러지셨다든지 싸움이 끝났을 때 우리 편 사람의 팔에 안겨 세상을 떠나셨다든지 했다면 모든 아카이아 사람들이 아버님을 위해 무덤을 쌓아 올렸을 것이고 또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도 훌륭한 명예를 후세에까지 남겨주신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채워가는 폭풍의 여신들이 아버님을 그만 채워가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며 저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비탄과 애석함 뿐이랍니다. 내가 마음 아파하고 한탄하는 것은 결코 아버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들께서는 갖가지로 다른 재앙을 저에게 내리려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 근처의 섬들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란 영주는 모두 둘리키온과 시메, 숲이 우거진 자킨토스 등 여러 섬의 영주들로부터 바위 많은 이타카 섬에서 새도깨나 부리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의 어머니에게 구원하러 몰려와서는 지배 재산을 마구 낭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는 재혼하시는 것을 거절할 줄도 결말을 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의 재산을 서슴없이 파먹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저의 신세마저 망치게 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에 붕괴를 느낀 팔라스 아테네가 말하기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이 모렴치한 구원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오디세우스는 꼭 돌아와야 할 것이오. 지금 그가 돌아와서 이 성간 입구에라도 선다면 투구를 쓰고 방패와 2개의 창을 손에 들었던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오. 전에 내가 처음 그를 내 집으로 맞이했던 그때와 다름없는 씩씩한 모습으로 말이오. 그때의 그는 술을 마시며 매우 즐거워했었소. 에피레에 사는 메루메로스의 아들 일로스한테서 돌아오는 길이라면서 그곳으로 오디세우스는 빠른 배를 달려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구하러 떠났었지. 청동화살 쪽에 바르기 위한 독약을 말이오. 그러나 영원하신 신들을 두려워하는 일로스가 그것을 거절하였소. 그래서 그 독약을 우리 아버님께서 나눠드렸었지. 아버님은 늘 오디세우스를 무척이나 아끼고 계셨기 때문이었소. 그때처럼 꿋꿋한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 무리 속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들 모두를 당장 죽여 없애 결혼의 쓴맛을 삼키게 하련만. 하지만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 자기 성에서 안가품을 할 것인지 또한 안 할 것인지는 신들의 뜻에 맡겨진 일이오. 아무튼 그대는 충분히 그 방안이나 궁리해 보도록 하오. 어떤 방법으로 구원자들을 이 집에서 몰아내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이오. 그건 그렇고 조심하여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두오. 내일 아침 아카이아인 남자들을 모두 회합에 소집하여 신들을 입회 증인으로 모시고 모두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오. 구원자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어머니께는 만약 결혼하고 싶으시면 그토록 위세가 당당하시다는 친정댁으로 돌아가시라고 말하시오. 그렇게 하면 친정 어른들이 결혼 준비를 해줄 것이오. 퍽 많은 지창금도 마련해 주실 테지. 사랑하는 딸에게 붙여주기에 알맞을 만큼 충분하게 말이오. 한편 그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현명한 방도를 가르쳐 줄 테니 잘 지키도록 하오. 일단 가장 좋은 배를 한 척 택해놓고 곧 20명의 노젓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오랫동안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는 아버님의 행방을 찾으러 떠나시오. 혹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사람에게 가장 잘 소식을 전해주는 제우스 신의 분부라는 소문을 얻어듣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선 맨 먼저 필로스로 가서 거룩한 네스토르 영주한테 물어보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 다음엔 스파르타에 있는 금발의 메넬라우스한테 가도록 하시오.
그는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 대장 중에서 가장 뒤늦게 귀국한 사람이니까요. 만약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오래지 않아 귀국할 것 같다면 구원자들이 행패를 부리더라도 한 1년만 더 참도록 하오. 혹은 또 이미 죽어 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그때엔 내 나라로 돌아와 아버님의 산소를 마련하고 제대로 장사를 치르시오. 아주 훌륭하게 그리고 아버님에게 알맞도록 해드리시오. 그런 다음 어머님을 제가시키도록 하오. 이런 일들을 완전히 끝내놓고 나서는 그때야말로 어떻게 그대 집에 들어온 구원자들을 물리쳐야 할 것인가, 정정당당하게 해치울 것인가를 조심해서 잘 생각하도록 해야 하오. 이제는 그대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선 안 돼요. 이젠 그럴 나이가 아니란 말이오. 그대는 전혀 들은 바 없단 말이오. 오레스테스 공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얼마나 훌륭한 평판을 얻었는가를. 명예 높은 그의 부친을 살해한 간사한 아이기스토스에게 복수를 했기 때문이요. 그대도 마찬가지요, 텔레마코스. 보건대 그처럼 체구도 크고 훌륭하게 자랐으니 후세에 칭찬을 남기도록 용기를 내도록 하오. 나는 이만 빠른 배와 부하들한테로 돌아가야겠소. 그들은 아마도 목이 빠지게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그럼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오. 내가 일러준 말을 유념하고 잊지 말도록. 그 말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귀하신 손님이여,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친절하신 그 말씀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멘테스님께서 바쁘신 요로인 줄은 압니다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우선 목욕을 하시고 나서 충분한 대접을 받으신 다음 절친한 손님에게 주인이 늘 선사하는 훌륭하고 멋진 선물을 저에게서 받아가지고 유쾌하게 배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무엇보다도 우선 갈 길이 바빠 마음이 조급한 참이니 이제는 더 만류하지 마오. 그대가 만일 친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면 무엇이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들를 테니 고향에 가지고 가도록 그때 건네주오. 그야말로 멋진 물건으로 선택해서 말이오. 그런다면 그대에게도 답례로 알맞은 물건을 드리도록 하겠소. 여신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라져버렸다. 빛나는 눈의 아테네 여신은 새처럼 하늘 높이 사라져갔다. 그러나 텔레마코스의 가슴에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전보다도 더한층 아버지 생각이 나게 해주었던 것이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는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있었던 이가 분명 신임에 틀림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젊은 성주는 곧장 구원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 다시 한자리에 앉았다. 아직도 저 훌륭한 음유 시인은 낭송을 계속하고 있고 모두 앉아서 숙연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노래는 때마침 아카이아 군사의 귀국 대목에 접어들어 트로이로부터 팔라스 아테네 여신의 지휘 밑에 이루어진 귀국의 즈음에서의 비통한 이야기를 엮고 있는 참이었다. 그 음유 시인의 경건한 노랫소리를 이카리오스의 딸인 남달리 뛰어나게 생각이 깊은 페넬로페가 2층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층계창까지 나와서는 두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층계를 내려오고 있었다. 부인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그 사람은 구원자들을 마주하게 하자 그녀의 머리장식 베일을 두 뺨에 내려 들이웠다. 그리고는 육중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큰 기둥 옆에 성실한 두 시녀를 그 양옆에 거느리고서 멈춰섰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경건한 음유 시인을 향해 말을 건넸다. 페미오스, 당신은 인간들이 신들의 고결한 행위에 대해서 노래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노래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여기 당신의 많은 청중들을 위해 한번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조용히 말없이 포도주를 마시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하지만 지금 웃고 있는 이 노래만은 그만둬 주세요. 비통한 그 노래는 잊을 수 없는 비탄을 당한 뒤로 언제나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을 듯이 괴롭힌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토록 훌륭하신 분을 잃어버린 슬픔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온 헬라스 또는 아르고스 중원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 말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말하기를, 어머님, 어찌하여 이제 와서 새삼스레
훌륭한 이 시인이 마음 내켜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는데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말씀하십니까? 사실 그것은 이들 시인들의 의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제우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께서는 이 지상의 노고를 겪는 우리 인간들 각자가 오직 신의 뜻에 맞도록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랍니다. 어머니께선 페미오스가 다나오스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특히 택하여 읊는다 해서 그리 나무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새로운 노래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어머니도 생각을 돌리시고 들어보시도록 용기를 내십시오. 오디세우스 혼자만이 트로이 땅에서 귀국할 시기를 놓친 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께선 방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던 일이나 계속해 주세요. 배를 짜시거나 실을 감으시거나 하시면서요. 그리고 시녀들한테도 제각기 제 할 일들을 하라고 분부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남자가 할 일입니다. 특히 제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 안에서는 제가 주인이니까요. 페넬로페는 크게 놀라 다시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들의 생각 깊은 말에 가슴 깊이 감동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녀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는 빛나는 눈의 아테네가 그녀의 눈꺼풀에 단잠을 내려주실 때까지 그리운 남편 오디세우스 생각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한편 구원자들은 어두컴컴한 넓은 응접실에서 떠들썩하게 짓거려대며 저마다 그녀의 침대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을 향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어머니에게 구원하시는 여러분, 제법 뽐내며 난폭하게 구시는데 지금은 떠들지 마시고 모두 식사나 하면서 즐깁시다. 이토록 훌륭한 시인의 노래를 듣는다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이거든요. 목청이 좋기로는 신들 못지않은 분이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일찍언이 나오셔서 회합을 가지도록 합시다. 나는 내일 당신들에게 이 집에서 모두 나가달라고 서슴지 않고 딱 잘라 선언할까 합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네들이 한 사람의 가산을 탕진시키고도 보상조차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나로서는 언제나 여기 계신 불멸의 신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제우스 신께서는 나의 보복의 성취를 허락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때에는 내가 당신들을 이 집 안에서 완전히 몰살한다 해도 아무도 내게 뭘 할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선언하자 그들은 모두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텔레마코스의 대담한 말에 놀라워했다. 그 말에 대해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스가 말하기를 텔레마코스, 자네한테 그렇게 오만한 소리를 하게 한 것은 물론 신들일 테지. 참으로 대담한 말투로구나. 자네 부친의 아들로서 자네가 이곳 주인이긴 하지만 제우스 신이 자네를 바다로 둘러싸인 이타카 섬의 군주 같은 걸 시키시지 않기를 빌겠네. 이 말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안티노스님, 당신이 언제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나는 제우스 신의 허락이 계신 한은 내 임무를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 지위가 인간 세계에서 아주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하지만 군주란 결코 하찮은 지위는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 한 집안이 유복해지고 그 사람 자신도 한층 영예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아카이아인 영주가 이 성 밖에도 또 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타카 섬에도 숱하게 있습니다. 젊은이든 나이 많은 분이든 간에 말이지요. 그중 누군가가 이 왕의 자리를 획득할 테지요. 거룩한 오디세우스가 죽고 나면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집 하인들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님께서 전쟁 중에 나를 위해 획득해 주신 하인들이니까요. 그 말에 대해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대답하기를 텔레마코스여, 누가 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타카 섬에서 아카이아인들의 군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신들의 뜻에 달린 일이요. 하지만 자네 집 재산은 자네 자신이 확보하고 성 또한 자네 자신이 지배하도록 하는 게 좋겠지. 이 이타카에 계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안은 자네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자네 재산을 빼앗으려는 이가 절대로 없기를 빌겠네. 하지만 여보게, 아까 그 손님에 대해 자네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네. 그 무사는 어디서 온 인물인가?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하던가? 또 어떤 문벌의 출신이며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는 어디에 있다던가?
아니면 아버님이 돌아오신다는 소식이라도 가져왔단 말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볼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왔단 말인가? 날개가 돋친 것처럼 참 황급하게도 달아났군 그래.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 틈도 주지 않고 말일세. 그렇지만 용모가 결코 천해 보이지는 않더군. 이 말에 대해 이번에는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답하기를, 에우리마코스님, 저의 아버님의 귀국 희망은 이제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디로부터 돌아오리라는 소식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고 그것이 어디서 들려온 것이든 간에 이젠 어떠한 소문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으로 불러들인 점쟁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그렇고요. 아까 저희 집에 오셨던 손님은 나의 아버님과 오랜 친구이신 타포스 섬 사람입니다. 용감한 기상을 가진 앙케알로스의 아들 멘테스라는 분으로 항해에 익숙한 타포스 섬의 군주랍니다. 텔레마코스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사의 여신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시 어두워질 때까지 춤이며 시를 즐겼다. 그렇게 즐거움에 취해 있는 동안 밤은 깊어지고 그들도 그제야 제각기 잠자리를 찾아서 제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마음 깊이 곰곰이 생각에 잠기면서 아름다운 정원에 드높이 세운 전망이 좋은 정각 안의 침실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든 충성심에 넘치는 하녀 에우리클레이아의 수행을 받으면서 돌아갔다. 그녀는 페이세노르 집안 오푸스의 딸로 그 옛날 라에르테스가 아직 나이 어린 그녀를 자기 재산에서 20마리의 소를 주고 하녀로 사들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녀도 그의 집안에서 소중하게 대했는데 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절대로 그녀와 잠자리는 함께 하지 않았었다. 그런 그녀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를 손수 키워왔기 때문에 하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텔레마코스를 귀여워했다. 텔레마코스는 편안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의 방문을 열고 침대에 걸터 앉아 부드러운 겉옷을 벗었다. 그리고 그것을 현명한 늙은 하녀의 손에 건네주었다. 그러자 늙은 하녀는 그것을 차곡차곡 잘 매만져 나무 침대역 걸대 위에 걸쳐놓았다. 그렇게 한 다음 침실에서 물러나가 은으로 된 손잡이를 당겨 문을 닫고는 그 위에다가 가죽고리를 걸었다. 아테네 여신이 가르쳐주던 여행에 대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2. 이타카에서의 의결, 텔레마코스의 출발.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여졌을 즈음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는 날카로운 검을 어깨에 메고 아름다운 발목에는 탄탄한 샌들을 비끄러맨 다음 마치 신과 같은 모습으로 침실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이내 목소리가 낭랑한 전령들에게 명령하여 긴 머리의 아카이아인들에게 집회장에 모이도록 알리라고 했다. 전령들이 소리치며 그들을 불러 모으자 사람들은 매우 빨리 몰려들었다. 모두 모여들어 한자리에 집합했을 때 텔레마코스는 소나기에 청동창을 쥐고 그 집회 장소로 갔다. 걸음이 빠른 2마리의 개도 뒤따랐다. 아테네 여신이 텔레마코스에게 놀라운 매력을 내려주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다가오자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가 늘 앉던 좌석에 자리를 잡자 장로들은 그를 위해 비켜섰다. 그러자 매우 늙어 허리가 굽었기는 하나 박식한 노인 아이킵토스가 첫 번째로 일어나서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인이 사랑하는 안티포스라는 아들이 신과도 같은 오디세우스를 따라 훌륭한 말의 산지인 일리오스로 큰 배를 타고 출정해 갔다가 난폭한 키클로페스에 의해 텅 빈 동굴 속에서 죽어 오디세우스의 부하로서는 그의 마지막 만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은 여전히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밭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셋째 아들 에우리노모스는 구원자들 속에 끼어 있었다. 이 노인이 출정한 아들 안티포스를 잊지 못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의석상에서 입을 열어 말하기를 이타카 섬에 사시는 여러분, 이제 내가 말하려는 걸 똑똑히 들어주시구려. 여태껏 한 번도 우리의 모임이나 집회가 열린 적이 없었소. 존엄한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떠난 뒤로는 말이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회를 가지게 한 분은 누구시란 말이오. 대단한 용건이라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다는 말인지, 젊은 사람 아니면 좀 더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일인지,
아니면 어디 군사라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인지, 아니면 마을 전체에 대한 일을 알려주거나 의논할 작정인 것인지, 그런 소식이라면 빨리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바라오. 그는 분명히 유능한 인물이라 생각되는데 틀림없이 장래가 유망한 분일 거요. 아무쪼록 제우스 신이 그분을 도우셔서 좋은 일을 이룩하시도록 빌겠소. 가슴속에 품고 계신 어떤 희망이든지 간에.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그의 이야기의 조짐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래 앉아 있을 필요 없이 빨리 이야기를 하려고 집회장 한가운데에서 우뚝 일어섰다. 그때 용이 주도하고 사료 분별이 있는 전령 페이세노르가 그의 손에 홀장을 건네주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우선 그 아이킵토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말하기를, 노인장, 그 인물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을 회의에 불러 모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노인장께서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에게 닥쳐온 지독한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일로 마을 전체에 대한 것을 알린다든지 의논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에 대한 긴급한 일입니다. 재앙이 우리 집에 덮쳐왔습니다. 그것도 2가지나 한꺼번에. 그중 한 가지는 훌륭하신 아버님을 잃었다는 것인데 한때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군주로서 군림했던 분으로서 아버지로도 무척 인자하신 분이었지요. 다른 또 한 가지는 한층 더 중대한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저의 집은 정말 당장이라도 파멸할 것만 같습니다. 즉 저의 어머니께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인데도 구원자들이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서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의 자제들 말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어머님이 어머님의 아버님인 이카리오스 댁으로 찾아가 그분에게 직접 사익감을 고르게 하고 외조부님 당신의 따님을 생각해서 지창금까지 덧붙여 주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탐내는 이나 또는 마음에 드는 이한테 따님을 주실 수도 있을 테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줄곧 우리 집에 몰려와서 돼지며 소며 살찐 양이며 염소들을 매일 몇 마리씩이나 잡아가지고는 밤낮 공짜 대접을 받는가 하면 반짝이는 포도주를 마셔대고 있습니다. 정말 제멋대로 들이지요. 이렇게 해서 굉장한 낭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는 이런 재앙을 물리쳐줄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들만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도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 해봤자 비참한 꼴을 당할 뿐이겠지요. 무술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정말이지 제가 그들을 막아낼 힘을 가졌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젠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는데다 또 우리 집 재산이 낭비되고 있는 꼴이란 결코 온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신들만 하더라도 고약한 짓이라고 화를 내시며 남들에 대한 체면상 그리고 또한 이웃나라 사람들한테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리고 신들의 노여움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믿게 보시고 무언가 조처를 하실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정말이지 올림푸스에 계신 제우스 신과 집회를 뜻대로 열게 하고 해산시키는 율법의 신이신 테미스 여신 앞에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못하게 말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나 혼자 쓰라린 비탄에 육신을 말려가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훌륭하신 나의 아버님 오디세우스가 훌륭하게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아인에게 아기를 품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아니,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한 불법의 보상을 시킨다는 핑계로 아기를 품고서 이들 식객들을 부추겨 저에게 이토록 잔악한 짓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당신네들이 내 가산이나 가축들을 먹어 없애버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야 머지않아 언젠가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럴 경우에는 단지 이곳에 살면서 우리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독촉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대가를 남김없이 다 치러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내 심중에 치유할 수 없을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자 그는 격정에 끌어올라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홀장을 던져버렸다. 그러자 순간 비통함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조용해지면서 감히 텔레마코스한테 반박의 말을 할 엄두도 못 내는데 이때 침묵을 깨고서 안티노스가 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대단한 열변을 하는군 텔레마코스. 왜 그렇게 화를 내는가? 우리를 모욕하면서 말이야. 그대가 우리에게 책임을 지울 생각인가? 그건 자네의 잘못이지 구원자들이 책임을 질 까닭은 없단 말일세. 차라리 자네 모친의 책임이야. 정말이지 그녀가 아주 교활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일세. 들어보게. 벌써 3년이 지나 이제 곧 4년째로 접어드네. 그녀가 아카이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열을 희롱하기 시작한 지가 말일세.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상대해가지고는 누구한테나 꼭 같은 약속을 해왔거든. 편지질을 하면서 말이야.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이를테면 큼직한 배틀을 집안에 마련해 놓고는 얄팍하고 무척 폭이 넓은 배를 짜고 있었단 말일세. 그리고는 즉시 우리한테, 저한테 구원하시는 분들, 거룩한 군주이신 오디세우스는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 재혼을 재촉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짜낸 천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지 않도록 이 천을 모두 짤 때까지만요. 이것은 라이르테스님의 장래에 사용할 천이랍니다. 지독한 고통을 주는 저주스러운 죽음의 손길이 언젠가는 그분을 덮치겠죠. 그때를 위해서 짜는 겁니다. 만일 그분이 재산을 듬뿍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의를 입지 못하고 관 속에 눕게 되신다면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로부터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한층 더 끓어오르는 우리의 정열을 부채질했단 말일세. 그즈음 그녀는 아닌 게 아니라 낮에는 늘 큼직한 배를 짜고 있기는 했지만 밤이 되어 횃불이 옆에 놓일 때 그것을 모두 풀어버리곤 했다네. 이렇게 3년 동안을 능청맞은 술책으로 우리들의 눈을 속이며 납득시켜 왔지만 마침내 4년째가 되는 그 계절이 끝날 무렵 바로 그때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녀의 시녀 하나가 수다를 떨었다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훌륭하게 짜낸 천을 풀고 있는 현장을 붙잡았던 걸세. 거짓이 탄로나자 그녀는 싫어도 하는 수 없이 그 천을 완전하게 모두 짜고 말았네. 자, 텔레마코스. 이것이 바로 자네에 대한 구원자들의 대답일세. 자네뿐만 아니라 이곳 사람들 모두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네. 그러니 모친을 집에서 떠나도록 하게나. 친정으로 돌아가 그녀의 아버님께서 정하는 사람, 아니면 그녀 자신의 마음에 든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권해드리게나. 아테네 여신이 그녀에게 준 남달리 뛰어난 재질을 마음속에 믿고서 그녀가 이 이상 더 우리 젊은이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말일세. 우리는 옛날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다는 티로라든가 알크메네, 아름다운 비녀를 꽂았다는 미케네 등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지만 훌륭한 손재주라든가 뛰어난 분별력, 타고난 재주 같은 것이 다른 여자들에 비해 페넬로페만큼 뛰어난 여자가 없다는 평판이네. 그렇다 해도 그런 지혜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계산착오인 셈일세. 왜냐하면 그녀가 계속 그런 생각을 밀고 나가는 동안은 자네 생활이나 재산을 구원자들이 줄곧 축낼 것이니 말일세. 아닌 게 아니라 그녀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자네는 생활에 크나큰 손해를 보고 고민하게 될 걸세. 다시 말해두지만 우리들은 그녀가 우리들 중 그 누구와 결혼하기 전에는 내 집으로든 또는 다른 어디로든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일세. 그 말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해 말하기를 안티노스님, 절대로 이 집에서 어머니를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인거려. 또 우리 아버님만 하더라도 이 세상 끝 어딘가에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게다가 만약 내가 자진해서 어머니를 친정으로 돌려보내 드린다든지 하면 외조부님인 이카리오스님에게도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아버님한테서도 지독한 보복을 당할 것이고 또 신들께서도 이에 덧붙여 벌을 내리실 겁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 집을 나가실 때 나를 저주하기 위해 무서운 복수의 여신들을 불러들이신다면 말입니다. 게다가 또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수치스러운 비난을 퍼붓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로서는 도저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마음 한구석에라도 수치감을 느낄 줄 안다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한 사람의 가산을 배상도 없이 파멸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계속해서 내 재산을 바닥내도록 해보십시오. 나로서는 늘 굽어 살피시는 신들께 호소할 따름이니까요. 어쩌면 제우스 신께서 보복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들은 이 집안에서 벌을 면할 길 없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텔레마코스가 이렇게 퍼붓는 동안 멀리 또 가까이에서 그 위세를 떨치는 제우스 신은 높은 산봉우리로부터 2마리의 독수리를 날려보냈다. 그 2마리의 독수리는 한참 동안 바람을 따라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나란히 날아갔는데 이윽고 시끄럽게 웅성대는 집회장 한가운데의 상공에 이르자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빙글빙글 돌다가 군중의 머리 위로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냈다. 그 눈빛에는 파멸의 조짐이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사나운 발톱으로 서로의 볼과 목 언저리를 핥히고 뜯다가 이 번화한 도시의 지붕 꼭대기 위로 화살처럼 동쪽으로 사라졌다. 모두 그 새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무척 놀라워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조짐인 것일까 하고 마음속으로 궁금해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메스토르의 아들인 할리테르세스 장로가 말을 꺼냈다. 그와 같은 연배들 가운데서도 뛰어나게 세 점을 잘 쳤으므로 이제까지 옳은 해석을 들려주곤 했었다. 이제 그가 사람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일어나 말하기를 이타카 섬의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중 특히 구원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런 말을 하려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한테 이제 무서운 재앙이 덮쳐오고 있으니 말이오. 오디세우스가 가족들 곁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도 오래지는 않을 것이오. 아니, 벌써 이 근처에까지 와 있으면서 바로 당신들의 사륙과 죽음을 꾀하고 있을지도 모르오. 게다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화가 미칠 것 같소. 이렇게 맑은 이타카 하늘 아래 사는 우리들한테도 말이오. 그렇다면 자, 미리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소. 어떻게 하면 그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를. 그래서 얘긴데 우선 그 구원자들 자신이 알아서 이 무례한 짓을 그만 중지해 주었으면 싶소. 왜냐하면 이것만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니 말이오. 나는 불확실한 예언은 하지 않소. 나의 말은 모두 노련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오. 오디세우스를 생각해 보시오. 그의 경우도 내가 말한 대로일 테니 아르고스 군사가 일리오스를 향해 배에 올랐을 때 뛰어난 지모를 가진 오디세우스도 그들과 함께 떠났소. 그때 나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오. 재난을 끝없이 당하고 부하들을 모두 잃은 다음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고향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이 이제 바로 맞아 들어간단 말이오. 그 말에 대해 폴리보스의 아들인 에우리마쿠스가 대답하기를 영감,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당신 자식들 좀이나 쳐주시지. 자칫 잘못해서 이 다음에 어떤 재난이라도 당하지 않도록 말이오.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영감보다는 훨씬 솜씨가 낫소. 새라는 짐승은 본디 햇볕 속에서는 여럿이 몰려다니는 법이오. 그것들이 하는 것이 모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소. 더구나 오디세우스는 벌써 옛날에 먼 타국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오. 정말이지 영감도 그 사나이와 함께 죽어버렸다면 이런 일을 가지고 신탁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지는 않을 것을 그랬소. 잔뜩 화가 나 있는 텔레마코스를 이처럼 부채질도 하지 않았을 게고 말이오. 혹시 자기 집에 무슨 물건이라도 보내줄까 하고 바라는 것이오. 하지만 영감한테 똑똑히 말해두겠소. 그리고 꼭 그대로 실천하고 말 테오. 만약에 손이 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에게 자신이 조작한 캐캐 묵은 지혜로 당신의 변설을 악용하여 이러쿵저러쿵 부추긴다면 첫째, 그 사나이 자신한테는 더 악화된 사태가 될 뿐 아무것도 안 될 테고
그리고 당신한테도 벌금을 물게 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오. 그걸 물기 위해 무척이나 속을 태워야 할 걸. 그렇게 된다면 영감의 고민은 말이 아니겠지. 또 텔레마코스, 그대에게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일러두겠네. 자네 어머님에게 친정 아버님 댁으로 돌아가도록 말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럼 친정에서 결혼 준비도 해줄 게고 지창금 걱정도 할 게 아닌가. 사랑하는 딸한테 알맞게 아주 듬뿍 말이야.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 젊은 영주들은 그들의 성가신 구원 문제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걸세.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무서워하질 않으니까 말이야. 텔레마코스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떠들어대도 그리고 영감 당신이 아무리 수다를 떨어도 실현되지 않을 거요. 당신은 전보다 나쁜 사람이라 하여 우리들에게 더 따돌림만 받게 될 뿐이요. 그리고 텔레마코스도 재산만 자꾸 축인할 뿐 그 보상은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거요. 그녀가 결혼 문제를 질질 끌어가면서 우리들의 속을 태우는 동안은 말이지. 우리 편에서는 그녀의 뛰어난 미덕을 바라고 매일매일 기다림에 지쳐서 실랑이를 하는 셈이니까. 그래서 다른 신부감들은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단 말이야. 모두 제각기 신분에 맞는 처녀가 있다고 해도 말일세.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훌륭한 결단을 내렸다. 그가 말하기를, 에우리마코스님, 그리고 의기양양하신 구원자 여러분, 이젠 나의 어머니에 대한 당신들의 그 뛰어나신 의견을 더 이상 당신들한테서 바라지도 않거니와 더 이상 거론하지도 않겠소이다. 왜냐하면 신들이나 이곳의 여러분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보다도 이젠 빠른 배 한 척과 20명의 동행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 나의 여행을 무사히 끝내고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래도록 집을 나간 채 돌아오실 줄 모르는 아버님의 귀국 소식을 알기 위해 스파르타와 모래 언덕이 많은 필로스로 떠날 작정입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일러주지나 않을지 또는 사실을 말해주시는 제우스 신으로부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나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님이 살아서 귀국하신다는 소문이 들리기만 한다면 고생이 되더라도 앞으로 1년쯤은 더 참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버님이 이미 하직을 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을 듣는다면 그땐 곧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와 아버님을 위해 무덤을 쌓고 아버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남편 될 사람에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잘라 말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 틈에서 멘토르라는 이가 벌떡 일어섰는데 그는 영예로운 오디세우스의 부하였다. 오디세우스가 선단을 이끌고 출정하던 무렵 그는 이 사나이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기며 노부의 말씀을 잘 지키고 무슨 일이든 어김없이 잘 보살펴 나가도록 일러두고 떠났었다. 그 사람이 이제 이타카 사람을 위해 깊이 생각하더니 여러 사람을 향해 권고하기를, 이타카 섬의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말하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이 왕후를 가진 군주라 할지라도 성의와 관대함과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쓰지 마시오. 차라리 포악하고 부당한 불법을 일삼도록 하시오. 이제 이 나라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국왕으로서 어버이처럼 인자한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 하는 말이오. 하지만 결코 위세를 부리는 구원자들과 맞서 다툴 생각은 조금도 없어. 아기를 품고 오만무례하게 행패를 일삼는다 해도 말이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오디세우스는 죽었다고 믿으며 그의 가산을 난폭하게도 바닥내려는 악한들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분개하는 것은 그대들이 비열한 침묵 속에 숨어 있다는 점이요. 여럿이면서도 소수의 구원자들을 비난하거나 말리려 들지도 않고 바라보고만 있으니 말이요. 그에 대해 에우에노르의 아들 레오크리토스가 벌떡 일어났다. 여복의 멘토르, 자네 미친 건가? 우리를 제지하라고 선동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가? 승산이 있든 없든 간에 시비를 벌인다는 건 귀찮은 일이란 말이야. 설령 이타카의 오디세우스 자신이 돌아와 자기 집에서 파먹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그의 성간에서 우리 구원자들을 쫓아내려고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페넬로페는 남편의 귀국을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게 될 것일세. 아무리 기다림에 지쳐있다 해도 말이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비참한 끝을 마치고 말 거야. 그렇다면 자네의 말은 이치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아닌가. 그건 그렇고, 자, 우리 모두 돌아가서 제각기 자기 일을 하도록 하세. 텔레마코스에 대해선 멘토르나 할리테르세스가 여행 준비를 해줄 거야. 이 사람들은 그의 부친의 옛 친구들이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당분간은 좀 더 이타카 섬에 주저앉아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 일일 걸세. 이런 여행이란 도저히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하고는 성급하게 집회를 해산시켰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을 향해 돌아가는 동안 구원자들은 군주 오디세우스의 성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텔레마코스는 사람들 곁을 떠나 바닷가로 나가 잿빛 바닷물로 손을 씻고는 아테네 여신께 기도를 드렸다.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어제 저를 찾아오셔서 뽀얗게 안개서린 바다로 나가 이토록 오랫동안 돌아올 줄 모르는 아버님의 귀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공고해 주신 신이시여.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이타카 사람들이 모두 회방을 놓으며 못하게 합니다. 특히 저의 어머니를 둘러싼 구원자들은 온갖 수단으로 저를 방해합니다. 이런 그의 기도에 아테네 여신이 멘토르의 모습을 빌려서 나타나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하기를 텔레마코스여, 그대는 앞으로도 결코 겁쟁이가 되거나 사려 분별을 잃지는 않을 것이요. 만약 그대에게 그대 부친의 꿋꿋한 기상이 그대로 피 속에 흐르고 있어 그대 부친같이 행동에서나 논변에서나 충분히 해나갈 힘이 있다면 말이요. 그렇다면 절대로 이번 여행이 그대 의지에서 벗어나 실패할 까닭은 없을 것이요. 하지만 만약 그대가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물론 그대에게 그런 기대를 걸 수는 없을 거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만큼 훌륭한 예가 드물고 아버지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만약 그대가 이후에도 겁약해지거나 분별을 잃지 않으며 또한 오디세우스의 지모가 다소나마 그대한테 남아있다면 이 일을 해낼 가망은 충분하오. 그러니 지금 분별 없는 구원자들의 계획이나 계책 따위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소.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데다 분별도 없거니와 정의감조차 없는 자들이어서 죽음에 대해서나 검은 비명의 운명에 대해서나 전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이요. 참으로 그런 일이 그들의 코앞에 닥쳐왔고 하루 동안에 모두가 몰살을 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요. 그리고 그대가 간절히 바라는 여행도 이 이상 더 방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부친의 친구로서 그대 곁에 있으니 말이요. 빠른 배도 물론 마련해 주겠고 또 나 자신도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소. 그러니 그대는 우선 집으로 돌아가 구원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오. 그리고 식량 준비를 하되 무엇이든 그릇에 담아 배에 싣도록 하오. 포도주는 2기가 달린 항아리에 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릿가루는 탄탄한 가죽 자루에 넣도록 하오. 나는 곧바로 거리로 나가 지원하는 동지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겠소. 그리고 배 같은 건 바다로 둘러싸인 이 이타카 섬에서는 새 것 낡은 것 할 것 없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가 내가 조사해서 골라내도록 하겠소. 그리고 곧 모든 준비를 마치고 넓은 바다로 떠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우스의 딸 아테네 여신이 말하자 텔레마코스도 더 이상 꿈을 대지 않았다. 신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무법천지의 구원자들이 안뜰에서 사냥의 껍질을 벗기고 살찐 암돼지를 불에 굽는 등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었다. 안티노스가 그를 보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곧바로 다가오더니 그 손을 꽉 잡으며 하는 말이 텔레마코스, 이 성급한 젊은 열병가여. 그 맹렬했던 말과 생각만으로도 이젠 충분하겠지. 자, 다시 전과 같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나 하세.
배 준비와 능숙한 뱃사람들의 뒷바라지는 우리 모두가 자네 계획대로 해줄 걸세. 한시바삐 신성한 필로스에 도착하여 훌륭한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도록 말이야. 그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안티노스님, 당신네 같은 폭도들과는 잠자코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스스럼 없이 자리를 같이 하자고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시원치 않다는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아래 내 재산을 온통, 그것도 가장 훌륭한 것만 축내고도 시원치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아직 어린 시절일 때의 말이지. 지금은 나도 완전히 자란 데다 다른 분들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하여 이젠 철이 들었답니다. 게다가 체력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나는 당신들한테 재앙스러운 죽음의 운명을 던져줄 수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을 거요. 필로스로 간 다음이든지 아니면 바로 여기 이타카에서든지 말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여행이 결코 헛되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나는 나그네로서 떠나갑니다. 배도 뱃사람들도 나에게는 없을 뿐더러 아마 당신들도 생각해 봤겠지만 그러는 편이 가장 좋을 테니까요. 텔레마코스는 이렇게 말하고는 안티노스의 손을 뿌리쳤다. 구원자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그 말에 대해 욕짓거리를 퍼부었다. 그리고 교만한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떠버렸다. 정말이지 텔레마코스는 분명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모양이군. 그렇지 않으면 모래 언덕이 많은 필로스나 스파르타로부터 자기 편 사람을 데려올 모양이든가. 대단히 성급히 서둘러 댄단 말이야. 아니면 에피레로가 거기서 생명을 해치는 독약을 얻어와서는 우리가 먹는 술에 다 우리를 몰살시킬 작정인지도 몰라. 그러자 또 다른 젊은이가 끼어들었다. 누가 아나, 그가 가운데가 깊숙한 배를 타고 떠난 다음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는 동안에 마치 오디세우스처럼 죽어버릴지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나. 그의 재산을 우리 여럿이서 나눠 갖느라고 갖가지 번잡한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이 집만은 누구든지 그녀와 결혼하는 사나이에게 주도록 하지. 이렇게 공론들을 하는 동안에 텔레마코스는 크고 높다랗게 지은 부친의 광으로 갔다. 그곳에는 황금과 천동의 기구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궤 속에는 의복들이 가득 들어 있었으며 좋은 향기가 풍기는 올리브 기름도 많았다. 또 여러 해 묵은 달콤한 고급 포도주를 담은 통들도 질비해 있었다. 질서 있게 벽을 향해 잘 정돈된 채 마치 오디세우스가 많은 고생 끝에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곳은 꼭 맞는 견문짝으로 닫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페이세노르의 후손인 오프스의 딸 하녀 에우리클레이아가 그녀의 지혜를 다하여 분별 있게 이 비작물들을 지키고 있었다. 이때 텔레마코스가 강 속으로 그녀를 불러들이며 말하기를, 잘 듣게 유모. 어서 포도주를 2기가 달린 항아리에 따라주게. 저 불운한 아버님 제우스의 후손이신 오디세우스가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 언젠가는 돌아오시겠지 하고 유모가 아껴둔 그것 다음의 걸로 말일세. 12개의 항아리에 가득 담아서 모두 잘 봉해두게나. 그리고 탄탄히 꿰맨 가죽 자루에 보리가루를 담는 거야. 맷돌로 간 보리를 2말만 말일세. 유모 혼자만 가슴속에 간직해두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네. 그리고 지금 말한 물건을 모두 한 곳에 모아두게. 어머님이 2층 방으로 올라가 주무실 때쯤 해서 내가 가지러 올 테니까. 나는 이제부터 스파르타와 모래 언덕이 많은 필로스로 떠날 작정이네. 그리운 아버님의 귀국 소식을 알기 위해서 혹시나 무슨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니까 말이야. 그가 이렇게 말하자 마음 착한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충고하며 말하기를, 도련님,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넓은 세계를 향해 귀하신 몸 혼자서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우스의 후손이신 오디세우스님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낯선 고장에서 돌아가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들은 도련님께서 떠나시자마자 바로 못된 짓을 꾸며낼 거예요. 간사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도련님을 없애버리려고요.
그리고 이 보물들도 모두 저들이 나눠 가지고 말겠지요. 그러니 도련님, 이대로 그냥 재물 위에 턱 버티고 앉아 계셔 주십시오. 험난한 바다 같은 데로 일부러 재난을 만나려고 나가실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방랑의 길로 떠나시다니. 그 말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힘을 내요, 유모. 결코 이번 계획이 신의 도움이 없는 무작정한 일은 아니니까. 그보다도 자, 나한테 맹세해주게. 아무튼 열흘째 아니면 열이틀째가 되기 전에는 어머니한테 절대로 이 일을 말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께서 먼저 나를 만나고 싶어졌을 때 내가 없는 걸 알아차리시고 이미 떠나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도 말일세. 너무 우시거나 해서 아름다운 얼굴이 상하시면 안 되니까. 늙은 하녀는 신들을 향해 엄숙한 맹세를 하고 결코 그런 말은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맹세와 서약이 끝나자 그녀는 포도주를 2귀 달린 여러 개의 단지에 담았고 탄탄히 꼬맨 여러 개의 가죽 자루에는 보리가루를 담았다. 그러는 동안 텔레마코스는 안채로 돌아와 구원자들 속에 끼어들었다. 이때 빛나는 눈의 아테네 여신은 또 다른 일이 생각나서 텔레마코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온 이타카시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일일이 시민들 곁으로 가서는 어두워지거든 배가 있는 부둣가로 모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명예스러운 이타카인 프로니오스의 아들 노에몬에게 빠른 배 한 척을 요구했다. 그러자 그는 두말 없이 승낙했다. 해가 저물고 거리에는 어둠이 내렸다. 그러자 여신은 훌륭한 배를 바다에 띄우고 도치며 밧줄 등 장비가 훌륭한 배라면 갖추어야 할 도구들을 모두 조사해서 안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항구 맨 끝에 배를 메어 놓았다. 이윽고 주위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모두 여신이 배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권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는 또다시 다른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존엄한 오디세우스의 성간으로 가 거기 모여있는 구원자들에게 상쾌한 잠을 부어주었다. 그러자 술을 마시던 그들은 모두 흐느적거리면서 술잔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들은 졸음이 쏟아져 눈꺼풀이 덮였기 때문에 제각기 그들의 잠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한편 빛나는 눈의 아테네는 텔레마코스를 밖으로 불러내 멘토르의 모습과 목소리를 빌려 이렇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지금 용감한 동지들이 노를 손에 잡은 채 자리를 잡고 그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어서 갑시다. 더 이상 꾸물거리고 떠날 길을 늦추어서는 안 돼요. 팔라스 아테네가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하고 앞장을 서자 텔레마코스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배가 놓여있는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물가에는 머리를 길게 기른 동지 뱃사람들이 모여서 젊은 용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무리를 향해 기운찬 텔레마코스가 소리쳐 말하기를, 그러면 여러분 식량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성 안에 모든 걸 준비해 놓았소. 그러나 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며 내가 가장 신이 많은 한 하녀 이외에는 다른 시녀들도 역시 모르고 있어. 이렇게 그가 높은 소리로 말하며 앞장서자 모두 함께 뒤따랐다. 그리고 광으로 가서 준비한 물건들을 날라다가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명령한 그대로 가판이 훌륭한 배에 실었다. 그 길로 텔레마코스는 배에 올랐다. 그보다 앞서 아테네가 뱃머리로 걸어가 앉았다. 여신의 바로 옆에 텔레마코스가 걸터 앉자 모두 배 고물의 밧줄을 풀어버리고 자기들도 배에 올라 녹아놓인 자리에 앉았다. 그 사람들에게 빛나는 눈의 아테네가 순풍을 보내주었다. 포도주빛 바닷물 위로 노랫소리도 드높은 한이바람이 서서히 불어왔다. 텔레마코스가 뱃사람들을 격려하며 성구를 조종하도록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그의 명령을 따랐다. 그들은 움푹 팬 돛대바지 구멍에 돛대를 맞춰 세우고 그것을 고정시킨 다음 튼튼하게 꼰 쇠가죽 끈으로 흰 돛을 끌어올려 배의 이물을 바람 부는 쪽으로 향하게 했다. 돛의 한가운데로 바람이 불어 돛이 부풀자 용골 양편으로 검은 파도가 일면서 배가 거슬러 나아감에 따라 씩씩거리는 큰 소리를 냈다.
배는 거친 물결을 헤치며 계속 속력을 내어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그들은 돛줄을 검은 배에 잘 메어 놓고 나자 포도주를 가득 실은 혼주기를 여러 개 차려놓고서 영원한 불사의 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우스의 딸인 빛나는 눈의 아테네 여신을 위해 가득히 부어 바쳤다. 배는 다음 날 새벽녘까지 밤새도록 물결을 헤치며 달렸다.